우리 성장 동력인 수출이 12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이 부진한 영향인데요.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 역시 6년 만에 가장 부진할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난달 수출 지표가 어느 정도로 나쁜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14.3% 줄어든 44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5년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특히 올 6월 이후에는 이 두 자릿수 감소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수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수출의 가장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부진한 게 주요한 원인이죠. 네, 반도체가 30.8% 감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업종도 19% 떨어졌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달 대형 해양 플랜트 인도 취소 등 복합적인 요인까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와 중국발 수출 한파가 하반기 들어서서 이 석유화학과 자동차까지 퍼지면서 수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산업부는 내년 1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로 전환할 거라면서 무역금융 규모를 2조 3천억 원 이상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이렇게 어려운데 민간 소비 역시 부진하다고요? 네, 민간 소비 역시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수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민간 소비는 지난해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성장률의 예상 둔화폭보다는 큰 수준인데 이 주 원인으로는 이 소득 증가세가 주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불확실성까지 증가를 하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다가서는 4분기에 들어온 데다 신차 출시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실물 지표에서는 민간 소비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소비도 지금 윤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별로 안 좋고 또 최근에는 뭐 마이너스 물가다 이렇게 해서 물가도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울의 체감 물가가 해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높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은은 높은 체감 물가에 이 비싼 식료품과 옷값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글로벌 통계 비교 사이트가 발표한 2019년 서울 생활 물가 지수는 337개 도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특히 식료품 생활 물가 지수는 서울이 뉴욕과 도쿄, 파리, 런던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의 맥주 한 캔과 이 빵 한 덩이 가격이 파리나 홍콩보다 높은 겁니다. 임금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중하위권이지만 번화가 임대료가 더 비싼 사실도 높은 체감 물가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임금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가운데 한국은 중하위권인 20입니다. 반면 서울의 번화가 임대료는 땅값이 비싼 전 세계 30개 도시 가운데 이 평균의 1.4배에 달한 상황인데요. 단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인건비 등 기타 비용 등의 차이가 나면서 이 체감 물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네,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